주인 없는 땅, 무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주지라고 하면 남극이 있죠. 우리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항상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현재도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여기 아주 특이한 영토 분쟁 지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르타윌. 이곳은 이집트와 수단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분쟁 지역으로 이 땅은 서로가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씨가 너무 충만해서 괜찮아, 너네 나라 영토에 라는 뉘앙스로 싸우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서로 가지려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비운의 땅, 비르타윌입니다.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지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대륙 아프리카. 과거 유럽은 아프리카를 아시아나 아메리카로 가는 경유지로 쓰거나 흑인 노예 공급처로 사용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말도 안 통하는 원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위협하고 애초에 날씨도 너무 덥고 황량하다 못해 척박한 환경이었으니까요. 이로 인해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해안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는데 17세기 이후 그토록 잘 나가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점차 몰락한 길을 걷게 되었죠. 이에 반면 프랑스에는 혼돈 속에 나타난 시대의 영웅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베리아 반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독립각을 보고 있던 중남미 식민지들이 줄줄이 독립을 하기도 했죠. 이 말은즉 유럽 열강들이 빨대를 꼽았던 식민지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어느 날 영국에서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후 유럽은 엄청난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이로 인해 각종 물건들을 찍어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니콜, 롤리팝 폰 쓰다가 갤럭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유럽 내수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분명 정해져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소화할 것 다 소화하고 남은 걸 식민지나 다른 대륙으로 보내서 야, 너도 한번 이거 먹어봐 느낌으로다가 시장을 넓혀갔는데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이 너무 순식간에 늘어나다 보니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배가 터지기 직전인 유럽 열강 중에서도 좀 친다 싶은 영국과 프랑스가 한자리에 모여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인도는 영국이 이미 단물을 다 빨아먹었고 중화사상 세게 박힌 중국이랑 무역하면 적자만 나고 그렇다고 일본한테 수출해보려 하니까 당시 에도시대 쇄국 정책으로 마이웨이를 달리고 있다 보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하면서 세계 지도를 펼쳐서 보다가 눈에 띄는 한 곳이 있었죠. 네, 이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값싸게 자원과 원료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인구도 제법 있어서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 수도 있었고 산업혁명도 했겠다. 지금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민 통치를 하면 자신이 있다 보니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아프리카에는 과거 송가이 제국, 가나 제국, 아산테 왕국 등의 영향력 있는 나라가 존재했었지만 계속되는 전쟁 끝에 기술력도 부족하고 또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화하려고 마음먹었을 당시에는 그렇다 할 강대국 없이 전통적인 자치적 통치를 고수하고 있던 부족들이었기에 유럽 열강들에게 아프리카 식민지 삼기란 식은 죽 먹기였죠. 그런데 보통 전 세계 영토의 국경 울퉁불퉁한 게 정상적으로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아프리카의 국경 자로잰 듯이 반듯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세기 이후 영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프랑스는 서에서 동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아프리카 땅 따먹기를 시작해 지난 1884년 유럽 열강들이 베를린에 모여 부족, 언어, 역사, 종교, 문화 등 그 어떠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상으로 나누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회담을 이른바 베를린 회담 또는 아프리카의 분할이라고 하죠. 이때 획정된 국경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연달아 터지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고 이내 황량한 사막 속 아프리카 식민지 곳곳에서 독립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후에는 유럽 열강들이 그어놓은 국경선으로 인해 범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아프리카, 그리고 이 중심에는 이집트와 수단의 영토 분쟁 지역 할라이브 트라이앵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와 수단의 경계는 누비아 사막이란 존재 때문에 두 나라의 경계가 그냥 MMO 그 자체예요. 그러나 지금의 국경은 정말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죠. 그 이유는 지난 1882년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한 이집트가 영국의 보호령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당시 영국의 영향력은 현재 이집트, 수단 지역 모두가 해당되었지만 수단 지역의 현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이 상황을 영국이 그냥 지켜볼 리 없었고 수단의 반란군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단은 다시 이집트의 영토가 되었죠. 그러나 이걸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보호령 영토만 늘어난 상황이죠. 이집트야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으니 지켜줄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수단은 상하 좌우 아무리 살펴봐도 보호령으로서 일만 늘게 할 뿐 막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였어요. 사실 영국은 보호령보다는 식민지가 더 가지고 싶었거든요. 결국 영국은 이집트에게 수단을 나누어 먹자라는 제안을 한 뒤 1899년 영국과 이집트 합의하에 북위 22선을 기준으로 국경을 획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수단은 영국과 이집트가 공동 통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죠. 하지만 1902년 영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니었는지 국경을 살짝 조정하거든요. 이때 대충 일자로 쭉 그어놨던 국경선 끝에 할라이브 지역을 수단에게 넘겨줬어요. 이 지역이 당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보다
이집트가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하르툼에 있는 영국 총독의 관할하에 있는 것이 영국 입장에서는 더 쉬웠거든요. 또 같은 시기 바로 옆 조그마한 땅을 모래구덩이 파듯 떠가지고 이집트의 영토로 편입시키는데 이 모양이 마치 깊은 우물을 닮은 것 같다고 해서 아랍어로 비르타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1922년 이집트가 독립을 하게 되고 수단은 여전히 이집트와 영국의 영향 아래 공동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 세계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막강했던 영국의 힘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52년 7월 23일에는 육군 장교였던 무하마드 나깁과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집트 혁명을 일으켜 이집트 정부를 통제해버렸죠. 결국 영국과 이집트 모두 내 집 살림하기 바빠지면서 1956년 수단을 독립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둘 다 영국 손에서 벗어나 독립했겠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할라이브 트라이앵글 지역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은 북위 22도선에 획정한 국경선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집트의 경우에는 1899년 처음 획정했던 국경선이 맞다. 수단의 경우에는 1902년 수정했던 국경선이 맞다. 그러니까 할라이브 지역이 자기네 땅이 되었던 시기가 정확한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할라이브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로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비르타윌이란 땅이 사막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사막지대여서 농사도 못 짓고 사람이 살기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보다 조금 크다고 하거든요. 이에 반면 서로 가지려고 하는 할라이브 지역은 일단 비르타윌 지역보다 약 10배가 큽니다. 영토가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홍해와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략적 가치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홍해는 원유 수송의 주요 항로이자 철강 산업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망간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즉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이익과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할라이브 지역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두 나라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에는 군사적 충돌이 생길 뻔했던 적도 있어요. 지난 1991년 수단이 홍해 연안의 석유 탐사권을 캐나다 업체에 양도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집트가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하마터면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지만 수단이 유엔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간신히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로 좋게 가자, 평화롭게 해결해보자는 의지를 밝혀 군대도 철수하면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할라이브 지역을 가지기 위해서 비르타윌 지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현재 할라이브 지역은 이집트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남수단과 분리될 정도로 내부 사정이 좋지도 않았고 애초에 수단 국력이 이집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할라이브 지역은 이집트가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비르타윌 지역의 경우에는 두 나라 모두 자기 나라의 영토임을 주장하지 않아서 국적이 없는 땅, 무주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지난 2014년 비르타윌 지역에서 북수단 왕국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 왕국의 왕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시민이자 광부였던 제레미야 히튼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히튼의 딸이 공주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공주가 되려면 아버지가 왕이 돼야 했으니 비르타윌 지역이 무주지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다 진짜 왕국을 세워버렸던 거죠. 물론 이 왕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지만 이집트에서는 이 북수단 왕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이건 그냥 이집트 측에서 비르타윌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고히 하면서도 수단의 굴욕을 선사하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과연 이 땅의 주인이 어떤 나라가 될지 아니면 계속 무주지로 남아 또 다른 주인이 등장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